배우자나 자녀가 직원인데 급여를 줘도 되나요? 보통 우리가 만드는 가족법인들은 자녀들이 주주인 경우도 있고 직원인 경우도 있습니다. 비더리치 세무사 김국현입니다. 가족법인 설립하고 나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대표이사 급여, 임원의 급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족법인 설립 잘 했는데 이제 대표이사 급여 어떻게 빼고 얼마로 해야 되는지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물론 상황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거 한번 들어보시면 판단이 잘 되실 겁니다. 제가 아주 쉽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가족법인 설립 저랑 상담하시고 설립을 하시면 제가 다 가이드 드리지만 이 정도 한번 알아두시면 법인 운영할 때 참 좋거든요.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표이사 급여 얼마나 어떻게 뽑아야 할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주주와 임원은 틀린데요. 이걸 처음에 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주주는 누구죠? 주주는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임원은 실제로 운영을 하는 사람입니다. 대부분 가족법인이라 그러면 부모님이 이제 임원으로 하시고 자녀분들은 주주가 되겠죠. 미성년 자녀들은 16세가 넘지 않으면 임원이 또 될 수는 없고요. 직원은 될 수는 있습니다. 아무튼 보통은 우리가 만드는 가족법인들은 부모님이 임원, 대표이사를 하고 자녀들이 주주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틀리다는 거 한번 알아보시고, 그래서 임원이란 주주에게 권한을 위임받아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이사와 감사를 임원이라고 합니다. 주주와 임원은 어떻게 다른지, 주주는 지분을 그냥 갖고 있는 사람, 임원은 주주에게 권한을 위임받아서 실제로 운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있고요. 대표이사의 인건비가 있습니다. 대표이사 임원의 인건비, 직원의 경우에는 급여 마음껏 줘도 됩니다. 오히려 요즘 인건비가 너무 높아서 문제겠죠. 그런데 임원은 통상적으로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 급여를 줄 수가 있습니다. 꼭 정해놔야 되거든요. 왜 이렇게 좀 복잡하게 해놨냐면 임원들은 보통 대표이사와 임원 가족들인데 급여를 많이 뽑아가서 비용 처리를 많이 하는 것을 막겠다는 겁니다. 세법에서 특별히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세법과 상법에 같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이사와 임원의 인건비는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급여는 명시적으로 별도의 규정이 없어도 되긴 하는데 상여의 경우는 정관이나 주총, 이사의 결의에 의해서 급여 지급 기준이 있어야 되고요. 퇴직급여의 경우에도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하는 퇴직급여 지급 규정에 의해서 꼭 줘야 됩니다. 이게 또 복잡하잖아요. 정관이나 주총, 이사의 결의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 그런 건 제가 또 가이드 드리고, 물론 저랑 기장하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또 가이드 다 드릴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형식적인 것은 또 제가 제휴되어 있는 법무사님과 같이 협업을 해서 잘 만들어 드립니다. 이렇게 보면 어려우니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으로 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표이사 급여 가져가지 않아도 되나요? 처음에 법인을 설립하고 나면 수입이 많이 발생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바로 급여를 안 가져가고 좀 쌓아놓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개인 소득이 있어서 투잡을 하는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데 법인에서 또 급여를 받으면 합산이 되거든요. 급여를 안 받고 싶다, 0으로 만들고 싶다,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당연히 가능하고요. 무보수 신청이란 걸 하면 됩니다. 공단에다 하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하고 연금관리공단에 신청을 각각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단에 급여 측정을 안 해놓으면 이렇게 편지가 옵니다.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 신고를 해라 이렇게 연락이 오고요. 이렇게 또 공문서가 오면 또 놀라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하지 마시고 저랑 기장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그냥 연락 주시면 제가 알아서 처리해드리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제 무보수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무보수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의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무보수 확인서를 2개를 제출을 해서 2개 다 제출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작성을 해서 만들면 되고요. 미지급 기간을 아예 안 정해도 됩니다. 그냥 아예 적지 않고 시작일만 적으셔도 됩니다. 그럼 계속해서 무보수가 되겠죠? 이게 근데 처음 해보면 또 아주 생소하거든요. 보통 저랑 연결돼 있으면 제가 그냥 대행해드리고요. 그럼 직원은 급여를 받고 대표이사는 안 받아도 되나요? 이렇게 또 물어봅니다. 직원은 고용을 했으니까 꼭 월급을 줘야 되지만 대표이사는 가져갈 게 없으면 당분간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가능하겠죠? 직원은 보수 신청을 하고 대표이사는 무보수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무보수 신청은 방금 말씀드린 거랑 동일하게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이제 수입이 많이 생겼습니다. 수입이 많이 생겨서 월급 1,000만 원으로 해놨는데 수입이 너무 많아져서 이제 비용 처리를 하고 싶고 돈을 가져오고 싶습니다. 상여 5천만 원 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대부분 가능한데 이게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임원은 정관 규정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정관에 규정을 꼭 만들어 놔야 되는데 이 케이스에서는 분기당 1,000만 원으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상여를 분기당 1,000만 원만 주겠다 이렇게 정해놨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미리 정가된 단서를 만들어 놓으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수익에 대한 기여가 높은 경우에 특별 상여를 주겠다, 뭐 이렇게 해서 주총이나 이사회 결의까지 만들어 놓으면 또 가능합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정관 규정을 좀 폭넓게 만들어 놓으면 또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월급 1,000만 원, 상여 5천만 원이면 엄청나게 또 소득세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실제로 소득세 많이 나올 수는 있고요. 이럴 때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게 배당입니다. 배당은 연간 이자와 합쳐서 2천만 원까지는 15.4% 세율만 내면 되거든요. 저희 소득세율이 6%에서 45%인데 월급 1,000만 원에 상여 5천이면 1억 7천만 원이나 되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35%나 한 38%, 40%의 세율까지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 2천만 원 정도는 배당을 받아서 15.4%만 적용을 받고 나머지만 이제 상여로 가져가든지 급여로 빼든지 이렇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이 급여를 높게 할지 낮게 할지는 이제 회사 상황에 따라서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제 거래처분들은 이제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죠. 급여 높여도 되는지, 아니면 좀 낮춰야 되는지, 아니면 제가 중간에 결산을 한번 해서 이익이 너무 많이 날 것 같으면 급여 좀 높일까요? 이렇게 또 여쭤보기도 하고요. 뭐 이익을 좀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또 알려드립니다. 아무튼 급여와 배당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법인의 또 아주 큰 장점이죠. 이 배당을 줄 때 또 자녀한테 또 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 배우자나 자녀가 직원인데 급여를 줘도 되나요? 보통 우리가 만드는 가족법인들은 자녀들이 주주인 경우도 있고 직원인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배우자나 자녀가 근무를 한다면 당연히 급여를 줘도 됩니다. 당연히 가능하고, 만약에 근무를 안 했는데 돈을 줬다면 어떻게 하죠? 비용이 인정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대표이사한테 소득세까지 부과가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실제로 근무하는 건 어떻게 또 증명을 하죠? 뭐 여러 가지로 하면 되겠죠. 이메일 보낸 거나 이 가족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설명을 할 수가 있으면 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서류들이 쌓일 겁니다. 그걸로 이제 입증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과도한 인건비는 인정이 안 되는데요. 과도한 인건비는 뭘까요? 비슷한 직급에 비해서 돈을 너무 많이 준다, 가족이란 이유 때문에 너무 많이 준다, 이런 건 또 부인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실제로 가족한테 주면 사대보험도 떼고 소득세도 떼고 또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건 또 굳이 안 떼셔도 되고 건강보험과 연금보험만 떼고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 설명을 드렸는데요. 법인 설립하실 분들 저랑 꼭 상담 오셔서 같이 설립하시면 좋고요. 이게 처음에 설립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아주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꼭 오시고, 제가 업무를 많이 해본 법무사와 변리사님도 같이 다 있고 은행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저한테 오셔서 상담하시고 법인 잘 세팅하시고 관리까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 어떻게 하실지는 제가 링크로 한번 남겨 놓을게요. 도움되셨다면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